기술을 넘어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는 시간, 첨단 IT 기술과 가상화폐 이슈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스마트한 경제, 디지털 에셋 박상혁 기자와 만나봅니다.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만든 콘텐츠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 생생경제에서도 이전에도 다뤘던 주제인데요.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음원의 저작권을 어디에 줄 것인가 논쟁이 뜨거운데요. 논의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네, 지금 AI 저작권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런 이슈인데요. 네. 한국신문협회에서 얼마 전에 이 네이버, 카카오 이런 빅테크 기업들한테 우리 콘텐츠를 출처 명기 없이 활용하거나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그런 행위를 좀 중단해 달라라는 요청이 공식적으로 있었고요. 네. 예, 그리고 이 신문협회 같은 경우에는 세계신문협회도 따로 있는데요. 이 세계신문협회도 기업들이 그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한 그 뉴스 콘텐츠의 출처와 내용, 그리고 확보 경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지금 저작권 침해 이슈를 두고 AI 기업들과 이 콘텐츠 업체, 신문, 언론사 업체 이런 쪽의 그 대립이 조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개별 언론사 차원에서 좀 보면요, 이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얼마 전에 오픈 AI의 웹 크롤링 도구 중에 그 GPT 봇이라는 그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이 서비스가 크롤링, 그러니까 데이터를 긁어 모으는 작업을 통해서 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별다른 출처 표기 없이 이렇게 지금 크롤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뉴욕 타임스가 이 GPT 봇을 막아버린 상태고요. 네. 그리고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용 약관에 인공지능 학습에 자사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약관을 공식적으로 추가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용 약관에까지 AI의 저작권 침해 관련 사항을 추가했다라는 소식 전해주셨고요. 자, 이런 가운데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 AI 하이퍼 클로바 X를 출시했더라고요. 이거를 한국형 챗 GPT 정도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하이퍼 클로바 X 어떤 특징이 있나요? 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유저 반응도 궁금하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딱 하이퍼 클로바 X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한국형 챗 GPT 서비스다라고 하면은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네이버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힌 게 이 하이퍼 클로바 X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챗 GPT하고 대비했을 때 한국어를 약 6,500배 더 많이 학습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일각에서 말하기로는 확실히 이 국내에서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반응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예시로 나온 게 사실은 지도 앱 서비스로 좀 비유를 들자면 지도 앱 서비스 같은 경우 해외에서는 구글 지도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네. 이 국내에서는 네이버 지도가 더 정확성이 높다는 이유로 네이버 지도를 실제로 더 많이 쓰잖아요. 구글 네, 지도보다. 맞아요. 그거하고 좀 마찬가지로 이 하이퍼 클로바 X도 국내에서는 그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수집됐기 때문에 한국어 기반의 그런 데이터는 챗 GPT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았습니다. 네. 실제로 어제 론칭이 됐잖아요. 네. 론칭이 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를 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약간 좀 기대에 못 미치는데 하는 이용자들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래도 조금 네. 런칭 직후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굉장히 몰렸고 그 과정에서 이 트래픽 과부하 이슈가 일어나서 접속이 좀 제대로 안 되는 문제도 있었고 이 일부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답변이 굉장히 부정확하게 나왔다라는 그런 반응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네이버 주가에도 반영이 좀 된 것 같은데요. 네. 어제 그 하이퍼 클로바 X 론칭 소식으로 네이버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오늘 기준으로는 한 7.8% 정도 하락한 상태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전문가들은 하이퍼 클로바 X가 생각보다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하락에 반영됐다. 오늘 주가 하락에 반영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 하락이
단기적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견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하이퍼클로바 X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온 서비스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네이버라는 그 플랫폼 안에 있는 서비스들의 한국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중장기적으로는 하이퍼클로바 X가 여전히 긍정적이고 이 네이버의 신규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이슈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견해가 좀 더 많은 상태입니다. 천천히 두고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게 AI 반도체 덕이란 얘기가 있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엔비디아가 8월 23일 현지 시각으로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월가 예상치는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이 112억 2천만 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실적을 공개하고 보니까 135억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매출 실적이. 네.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기록을 한 건데요. 엔비디아는 이 3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로 말씀하신 대로 이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챗 GPT나 이런 생성형 AI 모델 열풍이 보이면서 AI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주요하게 AI 개발에 나서고 있고, AI 반도체 개발에 나서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AI 반도체하고 관련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AI 개발에 필요한 그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시장이 따로 있는데, 네.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AI 업체들이 엔비디아의 GPU 장치나 AI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네.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초보다 3배 이상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네. 제가 또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다 보니까 독일이 AI 산업의 투자금을 2배로 늘린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독일도 지금 이 AI 열풍에 올라타겠다는 걸까요? 네. 지금 로이터에서 얼마 전에 그 독일이 투자금을 2배로 늘린다는 소식을 보냈었고, 그리고 그 후 직후에 바로 그 독일 그 교육 연구부가 따로 있는데 거기 이제 부서 장관이 직접 독일 투자금 AI 투자금을 2배로 늘린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실제로 미국과 중국에서 지금 AI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추세에 기술의 격차를 좀 따라잡기 위해서 AI 개발 투자금 늘린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이제 그 투자금을 쓸 거냐라고 봤을 때는 투자금으로 주로 AI 연구실을 신규 신설하겠다고 하고요. AI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이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투자를 갑자기 단행하느냐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았었는데 네. 전문가들의 견해 중에 좀 지배적인 것은 최근에 이 독일 자동차 시장도 좀 부진하고 에너지 분야에 또 독일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에너지 비용이 또 증가를 하면서 에너지 시장도 조금 난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AI 산업으로 독일이 좀 경제 회복의 활로를 모색하려고 한다. 뭐 이런 반응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찾아 나선 것 같습니다. 독일도 팔을 걷어붙이고 AI 개발에 나섰군요. 네. 지금 뭐 AI 시장이 식을 줄 모르고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비트코인 채굴자들도 AI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어떤 뉴스입니까? 네, 그 비트코인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채굴 연산에 필요한 이 컴퓨팅 장치들이 필요한데요. 이 컴퓨팅 장치들이 비트코인 채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연산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사양의 컴퓨팅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AI 시장에서도 고성능 컴퓨팅 서비스가 굉장히 필수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몇 년째 하락장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을 해도 수익이 많이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AI 시장이 올해 들어서 급성장을 하니까 이 고성능 컴퓨팅 서비스를 채굴해 했던 것을 AI 산업에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비트코인 채굴자들 사이에서 돌면서 실제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올해 들어서 AI 시장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 맞춤형 AI 모델을 오픈 AI가 새롭게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챗GPT의 언어 모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바로 출시한 게 말씀하셨던 기업 맞춤형 GPT 모델인 GPT 3.5 터보 파인 튜닝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얼마 전에 출시를 했는데, 이 모델의 특징을 보면,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는 게 특징인데, 통상의 챗GPT의 GPT 모델들은, 모든 데이터를 그냥 다 공개를 하고 그 데이터 안에서 답변을 얻어내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맞춤형 서비스는 부족한 게 있는데 이 챗 GPT 3.5 터보 파인 튜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에 기업이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데이터를 커스터마이징해서 기업 맞춤형 정보를 답변을 따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의 기업이 원하는 답변을 좀 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AI 시스템을 만드는 곳도 있나요? 네, 기업 자체적으로 대기업에서 주로 네. 이제 데이터 사업을 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중에서도 본인들만의 고유한 그 개발 특징을 통해서 이 신규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좀 보편적인 경우에는 데이터 사업하고 관련 없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챗 GPT를 통해서 손쉽게 이 언어 모델 서비스를 접하는 경우가 보편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챗 GPT에 그 회사 내부 정보를 입력했다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회사 내부에서 보안 목적으로 이 인공형 생성지능 AI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어서 네. 챗 GPT 대신 보유한 회사의 자체적인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나선 기업들도 있는데 사실 그 GPT 관련한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보안 이슈가 있더라도 직접 만들 능력이 안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이슈가 있더라도 가장 보편적으로 접할 수 있는 언어 모델 서비스가 챗 GPT이기 때문에 챗 GPT를 쓰는 비율이 아직까지는 높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소식도 볼게요. 구 트위터죠. 현 X 이 내 계정을 공유 재산처럼 지분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나요? 이게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서 열풍이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프렌드테크라는 이 서비스가 출시 11일 만에 이용자 1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이게 웹3 업계 기준으로는 굉장히 빠른 추세로 이용자가 늘어난 거고요. 네. 이 프렌드테크라는 서비스를 좀 쉽게 알려드리면 이 원래 계정을 자체를 사고 파는 서비스는 암암리에 뭐 있었어도 네. 그거를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사고 파는 서비스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 계정을 지분화해가지고 쪼개서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이렇게 글로벌리하게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 프렌드테크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정보를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서 계정을 트위터하고 연동해서 프로필에 대한 지분을 매매할 수 있는 앱이고요. 그래서 이 프렌드테크에 가입을 하면은 지분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따로 뜨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용자들한테 본인의 이 계정 지분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계정을 매매할 수 있는 장터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 그 계정을 근데 자체를 왜 사는 거예요? 계정을 이제 사는 이유는 사실 주식하고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 그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계정 팔로워 수. 가치가 높잖아요. 네. 팔로워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지분화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네. 이 지분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 내가 나중에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겠구나라는 심리에서 이 매매 시장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짧게 정말 답변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 에셋 박상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